자, 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단 29,000달러 선도 이탈했었던 비트코인이 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반등한 건 좋지만 또 크게 또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자 블록체인 연구기업 엔드어스의 박성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박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에서 출발했던 변동성이 이제 중국에서 채굴장 90%를 폐쇄한다, 막 이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잖아요. 예. 요즘에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저는 약간은 뭐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네. 중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는 좀 일시적인 단편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각국에서 아마 관리를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라든지 또는 요새 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급락하는 거지. 일론 머스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각국에서 좀 규제하려는 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예. 중국에서 이걸 폐쇄한다고 하니까 예. 심리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뿐이지, 네. 일단 분위기는 좀 원래 그랬었다. 예,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암호화폐 네. 시장이 그만큼 커져가지고 네네. 이제 각국의 영향력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통제급의 네네. 그러니까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쪽이 더 요인이 강하지 일론 머스크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영향은 예측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발 영향은 언제쯤 금방 끝날 것 같으세요? 네네네. 제가 볼 때 중국발 영화는 이미 시장에서 보는 예측 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 시행이 거의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문제는 이런 어떤 암호화폐 강력한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네. 디지털 위안화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문제.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방이 더 열려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는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상방 쪽으로 바라보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상방 쪽으로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는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 저는 끊임없이 예상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통들이 있는데 특히 뭐냐면 이제 각국의 시장의 영향에 의한 진통이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만큼 커졌구나. 이제는 이제 정부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이 됐구나라고 한편으로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미국 연준에서도 이게 디지털 화폐를 좀 계획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예. 국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각국에서 맞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면은 이제 암호화폐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호화폐는 디지털 법정화폐하고 목적과 분야가 틀립니다. 네. 암호화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암호화폐는 정의가 있어요. 네. 그 정의의 공통적인 요소 세 가지가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다.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안전성은 암호 기술을 이용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데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산의 디지털 표현이다. 자산의 디지털 표현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모든 네네.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의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 표현이 사실은 암호화폐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온다고 했다 하더라도 상호 저는 보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표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 생태계에서는 수표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하는 어떤 하나의 지불 수단이 되든 저장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백화점에서는 상품권들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가 만약 디지털 법정화폐가 나오면은 그 디지털 법정화폐 연계할 수 있는 네. 암호 수표 또는 암호 상품권들이 나와서
거꾸로 저는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허. 디지털 법정화폐가 다루는 영역과 암호화폐가 다루는 영역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네. 강력한 그 규제를 예측이 됐지만 네. 강력한 규제를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네. 아마 더 강력한 규제를 더 이제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의 암호화폐의 그 발행이라든지 또는 유통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피겠죠. 네. 근데 그게 저는 영원히 갈 거란 생각은 안 하고요. 아마 디지털 위안화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가 안정이 되면은 제 생각엔 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 자기들 국익에 자기 중국의 국익에 되는 것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서서히 푸는 단계. 네네. 일단 다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그 정책을 피는 거지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이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은 않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이 암호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디지털 위안화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기축통화, 통화 패권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미국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위에서 네네. 그러니까 현재는 전의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지폐들에 대한 그 통화 패권이 있지만 이제는 그 디지털 전조차도 그 네. 화폐조차도 디지털 법정화폐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디지털 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전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디지털 전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법정화폐, 디지털 원화가 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는지를 빨리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그 우리나라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야기가 예, 조금 더 예. 궁금하기 예, 때문에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예.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우려의 요인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다 막을 거니까. 예. 그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풀어줄 것 같다는 건 이제 전망이신 거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대형 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메인 코인들 말고 예. 알트 코인들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대형 코인하고 이제 알트코인이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 알트코인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긴 하죠. 저는 그냥 그 용어보다는 이제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종 네네. 얘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작코인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현재 통용되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10,000개가 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중에 제가 보는 예상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지금 현재까지 검증되고 비전이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시장의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빼고는 네네. 대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내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성공 확률이라든지 네네. 가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의할 때 저는 그 확률은 3% 미만이다.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건 암호화폐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벤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벤처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나 네네. 수많은 암호업체가 나와도 성공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항상 그런 면을 살피고 제가 유의하게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자면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CBDC의 검토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좀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 실증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정책적으로 디지털 원화에 대한 거를 이제 서비스를 실증 서비스를 통해서 네네. 우리나라의 디지털 원화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CBDC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제가 꼭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현금은 추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다른 카드들은 추적할 수 있지만 네네. 그래서 현금의 가장 큰 특성이 익명성인데 네. 과연 우리나라의 디지털 법정화폐로 만드는 디지털 원화에 네. 익명성 기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저는 어떤 사회적 어떤 합의에 대한 절차를 한 번은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디지털 원화에 익명성을 주는 것이 찬성하는지 반대에 대한 그건 모든 국민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한 그 논쟁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입은 되긴 될 거고. 도입은 돼야죠. 그건 흐름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위안화하고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면 우리나라가 혼자서 지폐를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디지털 원화는
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흔들렸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뭐 하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블록체인 혁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옛날에 정보 혁명에서 모든 것이 사이버화 된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자산화, 디지털 자산화 될 텐데 네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암호화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네. 암호화폐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빨리 누가 더 활성화시키냐에 대한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시장은 그만큼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코인은 없어질 수 있다. 자코인뿐만 아니라 좋은 코인도 네네.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실제로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루아침에 막 마음이 철렁철렁 하실 것 같거든요. 이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어떨까요? 저는 그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시장들하고 차별화된 특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투자의 기본 원칙을 좀 지켜달라.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든지. 네네. 특히 이 암호화폐에서는 뭐냐면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거는 대부분 거의 100% 사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수익 보장하는 데는 좀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결론은 투자의 원칙을 지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 들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분과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소 센터장이자 블록체인 연구기업 엔더스의 박성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